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포트폴리오를 되게 잘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요. 그래서 질문 한번 준비해 왔는데요. 저는 보통 월별 리밸런싱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할 때 월별 리밸런싱을 하는 게 좀 효과적일까요? 월별 리밸런싱이라는 거는 포트폴리오를 비중을 조정을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가 오르면 팔고, 뭐가 내리면 더 사고 이런 네, 식으로. 네. 비트코인과 나머지 알트코인들인가요? 아니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식과 뭐 ETF나 이런.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식, 금, 채권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별 리밸런싱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마이클 세일러가 한때 했던 인터뷰가 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었어요. 월별 리밸런싱 같은 포트폴리오 조정은 위너를 팔고 루저를 사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때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배웠지만 그 분산 투자를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많이 나오는 말이 내가 투자하는 자산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말도 많이 있고,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맞죠. 네, 그런 말도 많이 듣고, 그러니까 이제 월스트리트의 투자 격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많죠. 근데 다 이제 좀 약간씩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는 말들이긴 하나, 일단은 뭔가와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뭔가 사랑에 빠져야 돼요, 일단은. 그 다음에 그 사랑에 빠진 자산과 냉철하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투자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나 비트코인을 좋아하니까 비트코인에 투자하지만 너무 사랑에 빠지면 안 되니까 이거 말고 50%는 다른 것도 사자 라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비트코인을 아는 만큼 투자하는 거죠. 저는 비트코인을 거의 10,000시간 이상 공부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비트코인만 투자해도 사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걸 제일 잘 아니까. 중요한 건 그래서 내가 아는 거에 투자하는 거죠. 내가 이거를 아는 만큼 투자한다. 그럼 나는 비트코인 말고 나머지는 모르면 비트코인만 100% 투자하는 게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비트코인 투자하고 내가 그만큼 뭔가 또 아는 게 생겼어요. 관심 있고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그래서 공부하고 있고 시간 들이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 포트폴리오에 넣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 투자를 해나가는 거지 그냥 4등분, 5등분 해놓고 거기에다가 채워 넣는다는 식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월별 리밸런싱을 하는 게 좋겠다. 비트코인 가격 올랐으니까 이거 팔고 이거 더 사고 이거 올랐으면 이거 팔고 이거 더 사고 이렇게 되면은 정확히 위너를 팔고 루저를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좋아질 수가 없죠.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내가 가장 잘 아는 거, 가장 가능성을 높게 좋게 점치고 이거에다가 큰 베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이 있는 거에 많은 투자를 해야 그렇게 됐을 때 가장 큰 보상을 받는 거고 심리적 보상을 얻는 거고 그게 잘못해도 내 책임이죠. 그거는 내가 잘못 판단한 거니까. 그래서 괜찮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방 맞은 기분이네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는 백 대표님만큼의 엄청난 지식을 많이 가지고서 비트코인에 투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리밸런싱을 지내는 않아도 정해진 비율을 딱 두고서 매달 적립식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비트코인을 공부를 하는 게 우선인데 만약에 아직까지 공부 기간이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다 그러면은 소액으로 계속해서 사는 거는 저는 추천을 해요. 소액이라고 하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 기준에서 봤을 때 한 달에 한 10만 원, 20만 원 사는 거는 그렇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비트코인 조금씩 사보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4년 주기 사이클에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유포리아 단계로 가는 초입에 있는 단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궁금하다 약간 이 느낌으로 비트코인도 한번 사보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조금씩 10만 원, 20만 원씩 이제 월별로 계속해서 사보는 거는 저는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기존에 하시던 거 그대로 두고 기존에 하시던 게 주식이 있던
달러 예금이 있던 아니면 ETF가 있던 뭐 아니면은 구조화 상품이 있던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근데 그런 것까지 제가 막 이렇게 터치를 할 수는 없고 그거 외에 비트코인을 편입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네, 한 그 정도 수준은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한 자산군으로 포함을 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은 5% 이내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동의를 하시나요?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아주 덩치가 큰 뭐 지금 ETF 운용사들이 있겠죠? 블랙록이나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JP모건 이런 곳들은요. 고객들에게 추천을 하는 퍼센티지가 훨씬 낮아요. 1% 언더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 ETF를 투자하고 있는 이 13F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요. 1% 언더가 많습니다. 1%도 굉장히 공격적인 비중이에요. 사실 이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한번 여러분들 그냥 MTS 들어가셔가지고 아무거나 펀드 찍어서 그 펀드의 종목 보유 비중을 보시면요. 뭐 한 3, 4% 넘어가는 종목이 거의 없을 겁니다. 한 10개 내외 정도? 3, 4%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전체 종목 중에서 한 10개 정도가 그 정도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1%대에 있는 거 막 수백 개, 그 다음에 1% 밑에 있는 게 그보다 더 많이, 막 이렇게 분산 투자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그 중에 하나에 넣는다는 거는, 1%를 넣는다는 거는 뭐 한 상위 몇백 개 정도 자산 안에 넣는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상위 몇백 개 자산들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의 주식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1%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5% 말씀하신 5%는요 엄청 공격적인 거예요. 그 펀드의 포트폴리오의 가장 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비중 탑. 네, 그래서 뭐 그 정도의 높은 확신을 가지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기관들은 아직까지 많지는 않은데 있긴 있죠. 아직까지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비트코인 ETF에 대한 인플로우라던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는 엄청 큰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당연한 거고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런 비중 플레이는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거는 돈이 많은 진짜 총알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자산운용사들한테나 해당되는 이야기이고요. 그러니까 몇백 개를 골라서 비트코인의 비중은 한 1에서 5% 정도로 가져가는 거는 자산운용사들, 기관 투자자들 플레이고요. 개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계좌가 녹습니다. 왜냐하면 시드가 작기 때문이에요. 어떤 결과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냥 오히려 계속해서 내 가진 네레셋 밸류, 순자산이 내려가기만 하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요. 개인은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을 하되 그냥 어떤 기계적으로 무자르듯이 잘라서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건 의미 없어요. 그냥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인 거에 가장 크게 베팅하는 게 가장 좋아요. 확신이 있고 내가 믿고 내가 가장 많은 공부를 했다면 거기에다가 가장 많은 돈을 담는 게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의 투자 방법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그 대표님께서는 비트코인 전용 투자 계좌를 따로 하나 두시고, 뭐 비트코인 포함 포트폴리오 운영 계좌를 따로 하나 두시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좀 단순한데요. 제 직업은 어쨌든 스타트업 경영자죠. 그래서 그거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싶고, 그 나머지 시간은 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라던가 제 개인 여가 시간이라던가 더 가치 있는 일에 쓰고 싶어요. 저는 투자에 시간을 쓰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는 거 말고는 딱히 하는 게 없어요. 물론 주식 투자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주식 투자가 가능한 NH투자증권에서 제공하는 MTS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연금저축 펀드도 가입을 해놨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개별 주식 종목들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달러 예금도 가지고 있어요. 보험 상품도 있고. 네, 그렇게 연금저축이나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노후 자산 마련을 위해서, 그리고 세제 혜택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죠. 비트코인은 노후 준비 개념으로도 제가 투자를 하지만 세제 혜택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절세를 위해서 그런 금융 상품들을 이용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보고, 비트코인처럼 굉장히 장기적으로 좋을 몇몇 종목들을 선택해서 이제 실험적으로 투자를 해보는 것들이 좀 큽니다. 비트코인처럼 꾸준히 모으는 것보다는 한번 이렇게 팍 느낌이 왔어요.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장기적으로 돈을 묻어놓으면 좋겠다 싶어서 거기다 팍 투자를 하고 그냥 묻어놓고 놔두는 그런 식으로 주식 투자는 주로 하고요. 거의 제가 한 달 월 수입이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다면 그 100만 원에
대부분 투자에 사용되는 그 100만 원의 대부분의 포션은 다 비트코인에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비트코인을 사는 방법은 뭐 여러분들과 마찬가지예요. 거래소에서 사서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 계좌로 옮겨서 거기에서 제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식으로 계속해서 매월마다 이렇게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실 신경 쓸 게 없죠. 저는 이제 투자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하진 않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이제 제 데이잡이나 아니면은 제가 가족들을 케어하는 그 시간을 희생할 정도로 많은 시간을 쏟지는 않고 있어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여러분들 가장 좋은 모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비트코인은 막 언제 살지 언제 팔지 고민하고 막 매매 타이밍 잡고 이러면은 똑같아요. 또 도돌이표예요. 비트코인 투자하는 거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지 말고 그냥 라이프타임 세이빙을 한다 생각하고 내 노후 자산을 마련한다 생각하고 비트코인을 모아놓다가 보면 노후 자산에 뭘 투자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높은 수익률이 나중에 생기는 그런 마법이 부러질 거라고 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런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고요. 남는 시간에는 당연히 시간이 남겠죠. 이제 기존에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하시던 분들은 유튜브도 막 몇 시간씩 찾아보고 막 읽고 책 읽고 막 이런 분들은 그 시간에 차라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더 집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기술과 어떤 포텐셜을 늘리는데 높이는데 시간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게 결국 다 돌아와요. 그게 다 돌아오고 내 순 자산이 늘어나는 것도 그것 때문에 더 큰 상승 모멘텀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사는 거를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삶에 대한 조언까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실 답이 정해져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질문을 드려보자면 그 비트코인 한 자산군에만 투자를 하는 게 연봉리 수익률에 유리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비트코인 포함한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게 연봉리 수익률에 유리할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맹목적으로 맹신하고 그것만 투자하라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사람이 시야가 너무 좁아지면요. 잘못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내가 많이 공부했으니까 100% 투자한다. 오케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거기서 끝나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거기서 또 끝나면 안 돼요. 비트코인을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그거에 맞닿아 있는 새로운 트렌드가 보여요. 비트코인은 트렌드거든요. 어떤 탈중앙화 트렌드예요. 그리고 탈국가화, 탈국경화, 뭐 인터넷 디지털화 트렌드예요. 그것과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그것과 맞닿아 있는 어떤 다른 자산군들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공부를 해야죠, 당연히.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은근히 막 트위터나 이런 SNS 들어가 보면 비트코인만 맹목적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쓰레기라 그러고. 그런 거는요, 굉장히 좋지 않은 삶의 태도예요. 그러면은 그걸 다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걸 다 그렇게 삶에 접목할 수 있어요. 나는 그냥 밥만 먹고 살래. 나머지 음식은 다 쓰레기야. 라든가 이 TV 프로그램만 볼래. 나머지는 다 쓰레기야. 라든가. 그게 그렇게 살면 안 되고요. 사람은 굉장히 수용적으로 살아야죠.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살아야죠. 근데 대신에 주관은 뚜렷해야죠. 그러면은 비트코인도 그 주관인 거지 그 나머지가 쓰레기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 비트코인을 공부하다 보면 내가 알게 되는 그 어떤 어디에 지금 돈이 가고 있느냐, 자본이 몰리고 있느냐 이거를 파악하고 그 트렌드 안에서 다른 또 좋은 먹거리들을 찾아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내가 비트코인과 이걸 같이 투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점차 나의 지식의 저변과 투자 포트폴리오의 저변을 넓혀나가는 건 저는 아주 건강하고 좋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분산 투자예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죠. 피자 조각 잘라놓고 거기에 채워넣는 게 아니고요. 나의 지식의 저변을 계속해서 넓혀나가는 게 결국 분산 투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정점에 놓는 건 좋으나 맹목적으로 맹신하고 그것만 100% 막 이러면서 가즈아 이러지는 말자.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거는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와, 저는 좀 월별 리밸런싱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제가 더 열심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